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기간이 끝나 지자체들이 곧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민 동의율 평가가 70%인 중동 신도시는 공모 접수 마지막까지 주민 동의서 확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아파트 단지들은 서로 질세라 한 달여 전부터 동의율 90%가 넘었다는 홍보 현수막을 곳곳에 달았습니다. 90%를 넘지 못하면 선도지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눈에 띄는 홍보로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사인받지 못했던 소유자들과 재건축을 반대하거나 주저했던 소유자들의 동의까지 확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천시는 정량평가만으로 중동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 동의율이 90% 이상일 경우 70점을 부여하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0.4대 미만이고 5개 주차장이 100%인 경우 10점, 또 통합 정비 규모가 4개 단지 이상이고 3,000세대 이상일 때 20점을 부여해 고득점인 곳을 선도지구로 선정합니다. 부천시는 경쟁 단지별 평가 점수 차이가 적을 경우를 대비해 제출 서류를 자세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구역 내 한 사람이 2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한 명을 소유자로 산정하는데 동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가려내야 합니다. 또 세대당 주차 대수가 건축물 대장과 다르거나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찾아내야 합니다. 부천시는 10월 선도지구 평가 심사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말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 선정 뒤에는 주민들 스스로 통합 재건축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없이 진행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 주민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분쟁들이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선도지구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은 정비 기본계획 승인 이후 주민 공람과 국토부 협의,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선도지구 선정 일정과 함께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공지능, AI와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이 미래 기술을 도처에서 만나보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동네가 있다면 어떨까요? 인천 계양구가 그런 마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도심 슬럼화 해결과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공모를 통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캠퍼스가 위치한 계양구 계산일동 일대. 이곳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 건물 노후 등의 여파로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만 3천 명으로 떨던 계산 일동 인구는 10년 만에 1만 7천 명대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만 40세 미만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 동네 주민 5명 중 1명은 노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계양구의 인구 순 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산 일동을 비롯한 지역 슬럼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계양구가 동네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계양구가 선택한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계양구는 당초 부평, 향교 등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전면 수정했습니다. 국토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계산 일동 일대 37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ICT 체험, 교육, 실증 도시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전 컨설팅 경우가 굉장히 경쟁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이 지역 특화 재생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이 교육 테마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는 ICT는 미래 산업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양구는 경인교대, 경인여대를 비롯해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테크노파크, 지역 내 초중학교로부터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받고 ICT 특화 거점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6억 원 규모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ICT 교육과 체험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일대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전통시장 등에는 AI, 로봇,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에서는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계양구는 올해 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4년간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드론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최근 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해 갯벌 고립 사고를 막고 배송 취약지인 섬에 배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해수욕장. 하늘에 떠 있는 드론에서 갑자기 안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현재 위치한 곳은 위험구역입니다. 신속하게 안전구역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도입한 야간용 순찰 드론입니다. 최근 야간 갯벌 활동을 하다 민물에 고립돼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 한악의 해수욕장에서만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해경이 야간 순찰 드론을 도입해 운영에 나선 것입니다. 드론 특성상 활동 범위가 넓고 열화상 카메라로 정확한 구조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확성기가 설치돼 안내 방송을 통해 경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드론에 장착된 튜브를 떨어뜨려 1차 조치에 나섭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드론 활용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940명 정도 그렇게 갯벌 체험 활동을 했고요. 그중에 한 9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도 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갯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드론 활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섬 지역 드론 생활 배송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는 섬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 구매 편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송은 앱 올리버리를 통해 주문 후 주문자가 지정한 배달점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송비는 주민 편익을 위해 무료입니다. 배송 품목은 3kg 이내에 250여 개의 생활 품목으로 자세한 품목과 요일별 할인 정보는 올리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비행수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배송품을 더 많은 배송품을 할 수 있도록 기체 중량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비 오는 날, 아니면 바람 부는 날도 드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체 자체 안전성을 더 강조시키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덕적도와 소야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0월 2주부터 자월도와 대이작도, 문갑도, 구롭도까지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갯벌 고립사고 예방은 물론 섬 지역 생활 배송 서비스까지 인천시는 드론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과 함께 편의까지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송진우 교수와 희귀질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삶을 악화시키는 희귀질환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서영석 의원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환자들의 절규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최근 부천 상동시장 일대 전기 안전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사고대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상동시장은 지난 추석 연휴 첫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며 전기 공급이 끊겼고 명절 대목을 앞둔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김기표 의원은 2006년 최초 전력 설비 설치 이후 18년 동안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며 피해 보상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전 측에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지난 25일 조상우 국회의장 제도 혁신 비서관을 초빙해 당원 주권 시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이건태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민주학교의 5번째 강연으로 당원들의 주권의식과 정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는데요. 이 의원은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당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공식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청와대 영빈관 사용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622일 가운데 모두 180일이 사용 신청됐으며 대부분 대통령실 행사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 부진에 불필요한 공사 진행은 물론이고 국군 통수권자,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전쟁 지휘부가 모두 420m 이내 밀집돼 안보 불안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선택 약정 미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26.2%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노종면 의원은 선택 약정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과기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이 문제라며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등학생 A군을 대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피해 교사들은 교육감 대리 고발에 따라 교원 보호 공제를 통한 소송비 등 각종 법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A군은 지난 7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내놓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적발 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적발 건수는 24만 4,178건입니다.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는 지난 2019년 54대에서 2023년 597대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무인 점포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부천 원미구에 위치한 한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서 10대로 추정되는 A양 등 3명이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는데요. CCTV에는 A양 일당이 가위로 키오스크 기기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은 뒤 도주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새벽 2시쯤에도 부천 소사구의 무인 점포 2곳에서 10대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비슷한 방식으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도주한 경로를 따라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매년 60억 원대 운영 적자를 기록 중인 월미 바다열차가 요금 인상 이후 수익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성인 기준 8,000원이던 월미 바다열차의 요금을 지난달 1일부터 평일 11,000원, 주말 14,000원으로 인상했는데요. 대신 인천 시민에게는 기존 요금인 8,000원이 적용되며 평일 이용객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요금과 단체 할인 등이 도입됐습니다. 시는 요금 인상 이후 한 달간 열차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익은 총 2억 2,1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